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굿모먼 제대로 국어 송은영입니다. 여러분 반가워요. 동영 1을 새롭게 열면서 여러분께 이제 강좌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 막 시작하시면 굉장히 좋은 문제를 많이 풀고 싶은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동영 1이 이제 패키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선생님 문제 좀 더 풀어내고 싶습니다 라는 분들의 요청에 힘입어 제가 이제 동영 1을 리뉴얼해서 다시금 구성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고픈 자여 여기로 오라. 여기로 잘 오셨나요? 그러면 이제 동영모의고사 2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총 12회차의 군무원 실제 문제지와 똑같은 구성과 최대한 이제 문제의 난도라든가 그리고 뭐 형식이라든가 그리고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요. 12회차로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한 회차의 문제를 이제 한 강의에 담기가 좀 벅차서, 왜냐면 많은 개념도 연결지어야 되고 작품 같은 경우도 이제 작품을 좀 접근하는 방법과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한 회차에 2강으로 나누어서 총 24강의 강의로 구성을 했습니다. 깨알같이 이제 송은영이가 굉장히 많네요. 많이 열심히 찍었구나 싶어요. 예. 그래서 완강을 해서 지금 올려두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성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제 12회차 24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총 300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차마다 문제지와 상세한 해설지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은 꼭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이 강의가 적합하냐면, 이제 이론 다 해결했고요. 그리고 기출 문제도 풀어봤고요. 그리고 동영 1까지 소화를 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문제를 좀 소화하고 싶으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강의를 열자마자 많은 분들이 좀 풀어내고 있으신데, 그래서 소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개념을 굉장히 중시해서 개념에 이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문풀을 조금 살짝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연결하는 문풀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풀파이신 분들은 이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또 좋은 문제를 많이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을 연결하는 문풀파 여러분들 또 이 강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제풀이 많이 하고 싶어서 여기저기 봐도 이제 뭐 좀 잘해보고 싶은데, 사실 요즘 이제 공무원 시험과 군무원 시험에 그런 유형이 조금 많이 달라짐에 따라서 군무원 시험에 맞는 그런 문제를 많이 구하실 수 없어서 답답하셨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봐도 괜찮은 문제를 찾지 못해서 고민이셨던 분들 동영 2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혼자 문제를 풀어서 그리고 답도 맞춰서 좀 해결해 보았는데도 나아지지 않아서 이 문제에서 과연 필요한 접근법은 무엇이었고 필요한 개념은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상세한 해설 강의가 있다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느끼셨던 분들, 그래서 강의가 필요하셨던 분들도 이 강좌를 활용하시면 좋죠. 여러분, 그리고 다다익선 많은 문제를 풀어서 이번엔 꼭 붙겠다라고 정말 욕심이 많으신 분들, 다 풀어내겠어 라는 분들 막 덤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이 강좌까지 깨끗하게 소화하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강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요. 특히 이제 문풀을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고 또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좀 마련을 했습니다. 혹시 문제를 보면서 문법 지식만을 떠올리셨나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문제를 보면서 관련되는 뭐 음문 변형 현상이 뭐야, 그리고 이게 어디에 어떻게 소개가 되는 내용이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문법은 예가, 사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강의도 이제 문법 강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귀납적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개념을 소개하기 위해서 선지에서 어떤 사례를 보여주고 있는가, 사례와 필히 여러분 연결 지으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명심해 주세요. 두 번째, 문법을 포기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나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문법을 이렇게 스킵하면서 푸시는 분들 없으시죠? 여전히 이제 군무원 국어에서는 문법의 비중이 상당하고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선행적인 지식이 없으면 전혀 문제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좀 미진하게 공부를 하셨던 분들도 이제 문법을 이제 문제풀이 안에서라도 제가 강의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는 해결하시려는 의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군무원 제국 커리큘럼만 따라오세요.
여러분 이번에는 이제 문제풀이와 연결하는 비문학 공부법입니다. 지문이 잘 읽힌다는 느낌이 오시나요? 대답해 보세요. 문제를 풀 때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 전혀 잘 읽히지 않아. 많은 지문들이 제대로 읽히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문제를 풀어내는 것보다 지문을 읽어내는 연습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문제를 푸시되 복습하시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똑같은 지문을 좀 중심 내용을 생각을 하시면서 3번 이상 좀 읽어보시는, 그래서 이 좀 지문이 잘 읽힌다는 느낌이 어느 순간 오게끔 연습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일단 지문이 잘 읽힌다는 느낌을 갖고 여러분 들어가셔야 돼요. 사실 이게 뭐 수능도 아니고 뭐 고급의 그런 어려운 뭐 피셋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시험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지문이 그렇게 어렵게는 나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주어진 시간 안에 연습을 하시면은 잘 읽힌다는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잘 틀리는 유형이 있나요? 여러분들 이것도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실전 동영을 쭉 해결하시면서 내가 이제 비문학 안에서 좀 이러이런 것들은 잘 좀 틀린다라는 유형들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그리고 그러한 문제 유형들을 모아 두셨다가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주시는 성찰의 시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유형이 가장 약한지는 여러분 스스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전반적인 독해가 약한가요? 이것도 이제 첫 번째 드렸던 질문과 좀 유사한 부분인데, 전반적인 독해가 약하다면 유형과 상관없이 비문학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문단의 중심 내용을 요약해 보시고요. 뭐 다른 재질을 가지고 연습하실 필요 없고요. 이 실전 동영지 안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정도만, 한 뭐 전체 문제 하시기 부담스러우면 한 회차에서 비문학 재질 2개 정도만 그렇게 연습해 보시면요, 독해가 확 느는 것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문학공부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뭐 답은 예스입니다. 고전 작품은 아는 작품이면 유리한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동영 안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고전 작품들, 제가 말씀드리는 뭐 지식들, 그런 거 문제랑 잘 연결시켜서 아 그렇구나 잘 습득해내시면은 훨씬 실전 시험 가셔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현대 작품은 생소한 작품이 나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접근이 중요한 거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설을 접근하는 방법, 뭐 시를 접근하는 방법, 문제풀이 시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 접근법을 중시해서 현대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고전은 선행 지식이 중요하지만 현대는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 지식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게 동영 1부터 2까지 해서 총 정말 24회차의 문제 양 정도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상당히 많은 문학적인 지식들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문제풀이 안에 있는 것들만 여러분들이 회차마다 잘 소화를 해내셔도 시험장에 가셔서 정말 너무 해결이 안 될 만한 그러한 문제는 만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학 지식 간단하게 강의만 들어도 해결되는 부분들이니까는 자신감 가지시고 문제풀이 하면서 해결해야지라고 마음 먹으시고 진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휘입니다. 어휘 포기해야 할까요? 이렇게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이제 문제풀이 할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냥 시험지에 나와 있는, 동영에 나와 있는 어휘를 다음 회차 넘어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그게 중요해요. 강의 안에서 설명되는 부분들 막 이렇게 스킵하지 마시고 보시고 입력하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구나 하시고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아도 그런 대로 넘길 줄 아는 지혜를 발휘하시면서 그렇게 어휘는 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자를 1도 모르는데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휘의 어떤 접근과 마찬가지로 문제풀이 안에 들어있는 한자 성어도 이음절의 한자들만 해결하셔도 여러분들 많은 문제 맞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음 회차 넘어가기 전에 해당 회차에 있는 한자 성어 이음절의 한자어 설명할 때 잘 들으시고 한두 번 다시 그래도 봐주시는 성의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음 회차 넘어가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동영 2를 열면서 이 동영 2가 어떤 강좌인지, 그리고 문제풀이 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영역별로 접근을 하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동영 2 찾아서 좀 들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문제풀이까지 잘 마무리해서 시험을 잘 보시기를 또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